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취임 후 나흘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요. 발사 의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영태 YTN 개관 해설위원, 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새벽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어떤 미사일인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합참이 10시 반쯤에 국방부 출입기자들 상대로 여러 가지 관련 내용을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요, 700km, 일본 쪽에서는 한 800km 날아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북한 동해안 상공에서 400km, 그러니까 북한 내륙을 관통해서 원산만이나 청진만 앞바다에서 그 동해 쪽으로 추락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각 발사를 했다. 일부러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지난 4월에 잇따라 시험 발사를 했던 그 신형 미사일, 일단 우리 한미당국은 KN-17로 추정을 하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미사일을 성능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발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현재로서는 추정해 볼 수 있는 단계죠. 예. 아직까지 뭐 성공 여부 같은 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성공 여부는 일단 뭐 실패한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정도로 나와 있고요. 일단 중간에 추락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거리는 비록 한 700에서 한 800km 정도 갔다고 하지만 일단 그 정도는 성공을 했고, 이제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소위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장거리냐 아니면은 ICBM에 준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중간 단계로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그 판단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최근에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위성에 포착된 것이 이제 지난번 2월 12일에 북극성 2호라고 하는 이런 그 미사일 발사할 때 사용됐던 그 이동 발사대가 있습니다. TEL이라 해서 이번에도 이것이 구성군 일대에 움직임이 사실 있다 하는 그 보도가 사실 있었죠.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그 이동 발사대와 동시에 이번에 그 발사했다, 이렇게 본다면은 움직임은 충분히 포착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나흘 만에 이게 발사한 건데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일단 엊그저께 오슬로 1.5 트랙 회의에 참석했던 북한 외무성 국장 최선희 국장이 베이징 공항에서 이랬죠. 미국과는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라는 그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을 내보일 것인가라는 어떤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수단을 행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나름대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분석을 할 개연성이 크고, 또 하나는 이 북한 외교 라인이 지난번 최고인민회 대연 때 외교위원회를 다시 부활시키고 이런 행위를 했는데, 북한 외교 라인과 이른바 대화파와 군부, 지금 지난해 말에 태영호 전 공사가 얘기했듯이 올해 말까지 핵 개발을 완료한다라는 게 김정은 정권의 목표인데, 이걸 그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이거 이원 체제로 가느냐라는 해석 하나와, 또 외교 라인과 군부와의 갈등설 속에 이것이 나왔느냐, 이렇게 현재로서는 의견이 상충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그 군사 안보적인 문제는 외부의 어떤 환경 변화라든가 이것하고 크게 개의치 않고 추진되고 있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을 탑재해 가지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또 미국 본토뿐만 아니고 주일 미군 기지라든가 아니면 괌 기지라든가 이런 앞으로 군사 개입이 가능한 그것을 사전 억제할 정도의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의 완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시험 발사를 강행한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 뭐 어떤 의미에서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시위라고 볼 수도 사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사실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이 군사 안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화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을 과시했다. 예. 이래 볼 수도 사실 예.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도발이 북미 관계도 염두에 둔 행위로 볼 수 있겠네요. 예, 북미 관계는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북미 관계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그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단지 미국이 이 북미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어떻든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의 핵미사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화도 필요하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대화 속에서 협상력을 키워야 됩니다. 예.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들의 군사적 수단 자체가 그냥 쉽게 폐기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상당히 소위 군사적 강성대국에 준하는 예. 이런 무력을 갖추고 있노라 하는 것을 지수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협상력으로 작용을 해서 북미 간의 대화를 준비한다. 뭐 이런 정도 얘기 들을 수도 있겠죠. 예. 김 기자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대응 굉장히 신속했고 네. 또 발표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자세하게 했어요. 어떤 입장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시간이 05시 27분이었는데 우리 위기관리센터에서 첫 보고를 한 것이 불과 8분여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보고를 했어요. 예. 일부 보고를 했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김관진 안보실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해라. 그리고 6시 22분에 보고를 완료했다. 그 이전에 보고를 완료했죠. 완료했다라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합참의장이 합참에서 화상 전화로 대통령께 상황 보고를 했고 그 외에 이제 관련 부처들의 대응을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고 신속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속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군에 대한 지시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당부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많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삼축 개념을 대해서 지금 조기에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인데 이걸 조기에 실전 배치를 하겠다라는데 이거를 직접 챙기겠다, 관장하겠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저영태 박사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입장에서 군사 안보적인 측면은 그대로 간다라는 그 반대적 개념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예. 북한의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으다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그 대응 수단으로서 우리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삼축 개념도 조기에 구축하고 대비태세도 굳건히 다져나가겠다. 우리 역시 군사안보적인 요소는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 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봅니다. 예. 이 정부 입장의 핵심을 보면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점하고 북한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당히 적절하고 또 현실적인 그런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까지 북한을 여러 가지 행태를 이래 본다면은 우리가 이 지휘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유약하게 보인다고 봤을 때 사실 직접적인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북한이 자기들이 국지적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는 여기에 적절한 혹은 확정과 관계되는 이런 정도의 대응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형태든지 직접적인 도발이든 이런 형태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기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함께 북한이 이러한 우리 의지를 오판하지 않고 바로 알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여러 가지 국지적 도발은 절대로 앞으로 남북한의 대화 그리고 또 대화뿐만 아니고 보다 더 발전해서 교류 협력적인 어떤 차원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은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이것이 있다면 그것은 걸림돌이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가 예. 있죠. 오늘 정부 입장 발표를 보면은 윤영찬 수석이 회의 내용을 전달하고 네. 곧 이어서
임정석 비서실장이 그 상황 절차적으로 쭉 설명을 했어요.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이 안보적 문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안보 자체는 누가 지키느냐면 일단 그 정부가 이 또 최고 통치권자가 이것을 이제 그 변화 없는 그리고 또 굳건한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그만한 또 능력이 있다는 것도 또 보여줘야 됩니다. 예. 자, 그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보다 더 상세하게 국민들한테 그 알림으로써 예.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보다 더 그 신뢰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죠.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절차를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소통을 강조하기 위한 태도로 봐야 되겠죠? 네, 소통을 강조하고 지금 말씀하시던 그 대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정을 잘 모르면 불안해할 요소가 있는데 지금 미사일 발사부터 그 대통령 마무리 발언까지 채 한 2시간도 안 걸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대응 준비. 물론 그 뒤에 뭐 합참의 위기대응센터, 청와대 위기대응센터, 국방부 그다음에 우리 각군의 위기대응센터는 24시간 상황을 다 관찰하고 있는 거고요. 예.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이제 종합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지시사항만 내리는 입장인데 이런 것이 굉장히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에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응 속도로서 굉장히 빨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 박사님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새 정부의 북한 정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이런 그 행태 자체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속적인 그 행태라고 보고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해서 이 군사 안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어떤 대응으로서 그 맞서는 그런 측면이 사실 하나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대화가 필요하다.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이래 보면은 이러한 문제가 만약에 그 군사적인 도발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대화를 단절해 버리는 그런 것은 좀 더 이러한 그 위기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안보적 대응은 철저히 하되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뭔가 해서 이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는 그런 전향적인 그런 자세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은 큰 변화는 없이 기조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앞으로 북한이 이것보다 더한 앞으로 6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또 핵실험에 더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직간접적인 군사적 도발을 또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물론 어느 한 시점 동안은 우리가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게 사실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은 창출될 겁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더 평시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쪽으로는 안보를 강화하고 한쪽으로는 우리가 그 대화를 어느 정도 활용하면서 남북한의 그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런 발전을 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여건만 조성된다면은 평양에도 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여건 조성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뭐 여건 조성이 되면은 평양에도 가겠다는데 그 전이 있죠. 그 워싱턴에도 가고 베이징에도 가고 평양에도 가는데 북한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의 손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내밀었거든요. 대화의 손길을 했는데 북한이 일단은 좀 어떤 표현이 있을까? 일단 약간의 경기성 비슷하게 경계막을 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보면은 북한이 좀 외교 정책이 고립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김정은이 최근에서 국산 쓰라고 얘기했거든요. 국산이라는 건 중국산 써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6차 핵실험 움직임이 있었는데 북중국경을 봉쇄하겠다. 외신 보도입니다만 물론 북중국경 봉쇄하겠다라는 건 원유도 다 잠그고 굉장히 큰 엄중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 체제 내부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른바 김정은이 늘 강조했던 2012년부터 자강력 제일주의로 가려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선 전망해 볼 수 있겠죠. 이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국정원 3차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남북 간의 뭐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남북 정상회담은 언젠가 꼭 필요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이 여러 가지 그 안보 상황이라든가 특히 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래 심화되고 또 이것이 또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물론 뭐 정상회담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국도 북한과의 그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북미 간의 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사실 있죠. 자 그렇다면 동시에 북미 간의 대화가 있으면은요 남북 간의 대화가 동시에 또 따르지 않으면은 이것이 또 잘 나가기가 사실 어렵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어떤 상황 자체가 잘 발전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된 문제를 이런 정상 간에 나름대로 그 해결해낼 수 있는 예. 그런 그런 그 여지를 줄 수는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 차원에서 얘기는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러나 정상회담을 뭐 바로 한다든가 아주 짧은 기간에 뭐 이것을 하겠다라든가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직 그 판단하기에는 좀 예.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그 남북 간의 대화는 자기가 반대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역시 그 여건이 마련되면 표현은 뭐 certain circumstances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예. 여건이 마련된다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인데 북한이 일단은 한국, 중국, 미국, 우리나라 그 다 포함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공은 북한에 다 코트의 공은 넘긴다고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그런데 북한이 바라는 북한의 입장에서 여건 정세는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거를 포기한다고 발표하면 역설적으로 수십 년 동안 대북 적대시 정책을 취해 왔다라는 그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전반적인 여건 적어도 핵을 동결한 상태에서 육자회담에 복귀를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만 해도 대화의 장은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관건인데 과연 북한이 비핵화 움직임으로 나가게 하도록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북한의 그 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그 제한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특히 그 한 이원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비핵화 노력. 그것이 이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저 NPT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동참하고 또 그것을 또 지원하는 예. 그런 그 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 해가 거기만 완전히 맡겨 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북한의 핵 문제도 우리 한반도의 안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도 우리가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소위 남북한 비핵화 통제 공동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네. 이런 것을 다루어 나가려고 준비한 경험이 사실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남북한 차원에서도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서 뭐 남북한 핵 통제 공동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그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또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예. 국제적인 그런 그 대북 핵 문제 해결 이것을 또 지원하는 그런 형태도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어떻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런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군사 안보적인 그런 그 군사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 회담 여러 가지 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예. 그렇다면은 남북 간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대화의 문이 열릴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지금 굉장히 이 동북아 평화 정세를 흔들고 있는 게 북한이거든요. 예. 지금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이런 행위를 먼저 중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강도 도발도 중단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은 그런 걸 계속하면서 뭘 자꾸 달라는 형태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북한 당국도 양보를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문이 열린다라고 보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점에는 과거에는 북한의 선행동용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중단해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지금 취임사 일각에서 보면은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그런 행위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겠다 이런 어떤 동시행동론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성의 표시를 하고 있는 만큼 북한 역시 거기에 대한 성의를 표하면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단 문제는 북한이 과거처럼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 이 타임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간 제한, 시간표가 있어야지 북한이 그냥 무한정 과거에 대화하겠다 그러는 그 지금의 핵 미사일이 지금 저는 종양 단계라고 보는데 수술도 네. 할 수 없는 종양 단계로 왔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 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의 중요성에 함정에도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만 네. 첨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앞으로 그 남북한의 대화 이것이 필요한 물론 이리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화도 필요하지만 예.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바로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가 또 있고 이런 것을 이제 포함해 가지고 예. 이 남북한 군사 회담을 우선적으로 제의를 해서 예. 이 군사 안보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마리를 실타래를 풀어가는 그런 태도가 사실 필요하지 않느냐. 예. 아마도 북한이 우리가 군사 회담을 적극적으로 제의를 한다면은 북한 역시도 여기에 응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왜냐하면은 지난 정부에 있어서도 이래 보면은 북한이 그 군사 회담을 하자고 하는 그런 제의도 사실 많았고 예. 그런 그 적극적인 태도를 사실 보였다. 물론 이제 군사 회담에서 무슨 뭐 핵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된 거 직접적으로 이것을 뭐 포함 안 시킨다는 손수 치더라도 한반도의 군사 안보적인 문제 이런 것을 뭔가 북한이 자기들이 이제 우리 정부와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또 제스처도 예. 보인 바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엊그저께 청와대 그 조직 개편일 때 눈에 띄는 것이 평화 군비 통제 비서관을 신설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경험 많은 어떤 예비역 출신 인사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 표명을 보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 들어서 중국의 경우에는 대북 압력을 계속 강화해 왔고 네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북한이 미사일 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대북 압력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국의 대북 압력이라는 건 실질적인 게 사실 없다면요. 예. 그 북한을 움직이게 하기가 사실 어렵다. 이것이 또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예. 네, 그만큼 그 북한은 중국이 비록 동맹국이긴 건 하지만 예. 그러나 중국을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개입이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멀리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 핵 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개발과 관련된 것은 뭐 중국이 압력을 넣더라도 뭐 오히려 소위 그 석유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파이프라인에 잠근다든가 이런 결정적이 없는 한은 중국의 그 여러 가지 압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개의치 않을 것이다. 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잠깐 국방부 발표 내용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보실까요? 네, 네. 지금 합참 작전 차장 같은데요. 네. 합참 작전 차장이 저렇게 그 TV 방송에 나와서 방송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네. 저게 우리 정부의 우리 군당 정부뿐만 아니라 청와대나 군 당국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한다라는 것을 북한으로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냥 네. 그 성명서보다도 그 합참 작전 차장이 직접 별 하나인데 나와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경우죠. 예. 조금 전에 제가 정 박사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중국의 대북 압력이 과연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못 미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이 북한이 이 정도는 이제 북한 국제사회는 이른바 그 기본 원칙이 중국과 미국은 확산 방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강도 도발로 규정할 내부적으로 발표는 안 할지언정 이렇게 규정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그 역시 그 대북 압박 역시 좀 지속성이 있어야지 굉장히 우리가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바라본다라는 거는 좀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단 미중 관계가 좀 지금처럼 좀 사이가 좋아서 좀 대북 공조가 좀 지속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예, 예. 정 박사께서 남북한 군사회담부터 먼저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정대로 군사회담이 이뤄진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또 밟으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군사회담을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군사회담도 여러 가지 급이 사실 있을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남북한에 첨예한 어떤 그 군사적인 문제가 사실 있다고 한다면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실무회담이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실무회담에서 좀 더 고위급으로 올라가는 그래가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실 정상회담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이런 건 거의 독자적으로 쏘아올리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그 대상이 안 될 수는 사실 있겠습니다만은 네. 뭐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남북한의 그러면 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뭐 합의를 본다든가 예.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남북한이 이제는 그 군사적 긴장 조성과 관련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다양한 급의 그 회담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YTN 개관 해설위원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